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설마 이건 우리만 할 거야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널리 퍼지는 걸 보니 신기하네요. 오늘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한국인들만 사용할 것 같은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글로벌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한국식 찜질방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인에게 찜질방은 그야말로 한국적인 것이자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한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찜질방에서 계란과 식혜를 맛보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지금은 뉴욕에서도 찜질방에서 계란과 식혜를 먹는 것이 하나의 레포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외 언론은 한국의 찜질방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공중 목욕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소개하며 온돌, 바닥 테마 음식, 음료, 코너 영화 상영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찜질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을 방문 코스로 추천하며 붉게 달군 돌 위에 물을 뿌려 열기를 유지하는 화덕방과 공용 TV 라운지를 매력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한국식 찜질방은 한국 여행 시 잊지 못할 숙박 옵션으로 찜질방을 소개하며 6층 규모의 사우나가 선사하는 독특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CNN에서는 평창 올림픽 지역 여행 가이드에서 놓칠 수 없는 매력 요소로 사우나를 뽑았는데요. 여행 포인트로 우로 찜질방을 추천하며 스키 후 피로 회복 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세계장수 국가 특집 기사에서 찜질방 문화가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 증가에 기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일본 온천과 대비하며 찜질방의 사교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모성적 배려가 깊은 정서적 치유를 준다고 극찬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포시즌스 호텔 찜질방 스크럽 체험기를 통해 강렬한 스크럽과 다채로운 온도룸을 소개하며 영국 독자들에게 한국식 스크럽의 신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는데요. 현지인들이 찜질방에서 식사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2160개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며 찜질방 테마룸, 체험 스크럽 리액션 휴게 공간 브이로그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 리뷰에서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일본 온천과 달리 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우나, 스팀, 스크럽 휴게실을 즐길 수 있다는 찬사가 이어지며 특히 아시아 지역 투어 상품의 찜질방 체험이 필수 코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본, 핀란드, 러시아 온천과 다른 멀티 휴양시설, 일본의 온천 온센, 핀란드의 사우나, 러시아의 바냐바니어는 주로 목욕 스팀 사우나 기능에 집중된 반면 한국 찜질방은 한 공간에서 목욕, 사우나, 스크럽식 음료, 영화, 상영, 게임룸, 온돌, 숙박까지 가능한 멀티 휴양시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그 에세이가 조용한 일본 온천과 달리 활기찬 사교의 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찜질방은 단순 목욕을 넘어 웰니스 레저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에게 찜질방은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뉴욕의 SOJO 스파 클럽 앞에는 인증샷을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고 런던의 SILOA 엠파이어 파트 소노 앞에도 현지인들이 대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만원으로 24시간 불야성,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채우는 이곳. 한국 찜질방의 매력에 푹 빠진 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파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온 38살 남자였는데 에테르 웰리스라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이 회사는 건강에 좋은 고급 제품을 만들고 있었고 알렉산더는 그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고 팔지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 알렉산더는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계가 정확히 6시에 울리면 일어나서 30분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었고 7시 정각에 샤워를 하고 7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의 생활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알렉산더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런던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고 있었죠. 그의 인생도 이 풍경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마케팅 부서의 나탈리가 들어와서 물어보고 있었죠. 알렉스, 이게 그냥 유행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 쿨센스라는 한국 회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보라색 안마기가 미국 뉴욕의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였죠. 신기한 점은 광고도 없이 그냥 입소문만으로 유명해졌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제품을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다른 차원의 시원함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렉산더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야. 알렉산더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말장난일 뿐이야. 하지만 보고서의 숫자들은 확실했어요. 회사의 최신 제품들은 잘 팔리지 않는데 이 한국 제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답니다. 회사 사장님은 알렉산더에게 명령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분석을 잘하니까 한국에 가서 저 시원함이란 게 뭔지 알아와. 알렉산더는 내키지 않았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12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동안 그는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읽어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에도 시원함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내리는 순간 알렉산더는 마음이 불안하고 있었어요. 그가 전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조사해야 했으니까요. 알렉산더는 항상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게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유진이라는 여자가 알렉산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쿨센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였어요. 유진은 영어를 잘했고 밝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답니다. 첫 일정은 찜질방 체험입니다. 유진이 말하고 있었어요. 찜질. 뭐라고요? 회의가 먼저 아닌가요? 알렉산더가 놀라서 물어보고 있었죠.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순서입니다. 진정한 시원함은 몸으로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렉산더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이유는 비즈니스 회의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지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알렉산더를 서울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전통 한국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알렉산더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옷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유진이 말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벗고요? 알렉산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웃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자들끼리만 있는 공간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이랍니다. 알렉산더는 무척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는 용기를 내어 찜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나이의 남자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 자연스럽게 보였지만 알렉산더는 여전히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유진의 안내대로 알렉산더는 먼저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한증막이라는 아주 뜨거운 방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더웠지만 점점 그의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 후 때밀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아저씨가 거친 수건으로 알렉산더의 피부를 세게 문질러주고 있었죠. 아팠지만 끝나고 나니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작은 방에서 쉬면서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알렉산더의 입에서 저절로 한 단어가 나오고 있었어요. 시원하다. 유진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원함이에요. 단순히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알렉산더가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온도가 아니라 감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모르게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다음날 유진은 알렉산더를 쿨센스 본사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서진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는 60대 중반이었지만 한복을 입고 있었고 등이 꼿꼿했어요. 알렉산더 씨, 영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서진 회장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가족이 10대째 한의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인 이명숙 할머니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직접 이 안마기의 경혈 포인트와 자극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서진 회장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알렉산더는 이서진 회장님의 초대로 그의 가족이 사는 한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전통 가옥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명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알렉산더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바쁘게만 살지 말아요. 몸과 마음의 균형이 먼저란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알렉산더의 마음에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처럼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영국에 계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면서도 기뻐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알렉산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유진과 함께 그는 한의학 박물관, 전통시장, 그리고 쿨센스의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점점 새로운 것들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쿨센스 연구소에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신 과학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수백 년 된 경열 지도를 참고하고 있었어요. 현대 과학과 전통 지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서진 회장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만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의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는 항상 숫자와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찜질방에서 느꼈던 그 시원함은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온도나 자극의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가장 놀라운 경험은 이명숙 할머니의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작은 방에는 한약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인체의 경락도가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알렉산더의 손목을 짚더니 놀랍게도 그의 오래된 두통과 소화 문제를 정확히 말해주고 계셨어요. 알렉산더는 그 증상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당신의 몸은 균형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일에만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해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알렉산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그는 거의 울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렉산더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는지를. 매일 밤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있었고 주말마다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알렉산더에게 차를 건네주고 계셨어요. 이 차를 마시면서 잠시 마음을 비워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차는 쓰고 향이 강했지만 마시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새들의 노랫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이런 것들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알렉산더의 감각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알렉산더는 오랜만에 영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아들아. 이명숙 할머니의 말과 너무 비슷해서 알렉산더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두 분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답니다. 그날부터 알렉산더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다르게 보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아침에는 이명숙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명상을 하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이서진 회장님은 알렉산더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씨의 균형은 우리 제품의 핵심이에요. 몸과 마음, 일과 휴식, 전통과 현대의 균형이요. 진정한 웰빙은 이런 균형에서 옵니다. 이 말이 알렉산더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그는 그동안 성공만을 쫓으며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 같았어요. 이제 균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알렉산더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회사에 새로운 철학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균형의 철학이었답니다.